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8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지 관련된 사설입니다. 한겨레신문은 투기꾼 먹잇감 전락한 농지 늘어나면 안 된다. 경향신문은 점입 가기형 투기 실태, 농지법 개정 등 근본 대책 시급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농민이 아닌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그냥 법률 위반이 아니라 헌법 위반으로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농촌에 사는 농민이 농사 짓는 경우는 분명하죠. 그러나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면 농사 짓는 경우 또는 도시에 있는 자식이 상속받은 경우는 농지 소유 문제가 애매한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하튼 상당수 농지가 도시인 또는 외지인들의 투기 목적으로 소유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40여 년간 농지는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식량 문제, 식량 작업도가 22, 3%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식량 문제가 심각하고 또 농지가 계속 전용되면서 도시인들이 소유하게 되는 이런 상황은 농촌지의 환경 파괴, 전체적인 환경 파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1950년대 농지 개혁했던 면적 비율보다도 더 많은 비율로 현재 도시인들, 외진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2의 농지 개혁이 필요합니다. 경향신문처럼 농지법 개정으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추행, 성폭행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가해 한 척이 어른되고 피해자는 숨죽이는 박원순 성추행, 중앙일보는 박원순 피해자 공개 발언케 한 지속적 괴롭힘, 동아일보는 회복을 위해 용서하고 싶다, 박원순 피해자 2차 가해 멈추라. 경향신문은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 오죽하면 해결 났었겠나, 이렇게 지금 박원순 지지자들이 그 피해자에 대한 처음부터 피해 호소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진정한 사과 반성이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피해 호소인을 운운하면서 가해자를 보호하려 하면서 진정한 사과 반성이 없었던 결과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박원순 지지자들은 피해자의 진정으로 사과하고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를 사퇴시키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년에 정상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보유세 관련 사무경신문은 세금 할인 갈취, 징벌적 보유세 어디까지 갈 건가? 조선일보는 집값 별로 안 올랐다 강변하더니 공시가는 천정부지로 올려. 문화일보는 묻지마 공시가 산정 근거 당장 공개하고 검증받아라. 이렇게 보유세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제 세금 폭탄도 모자라 세금 갈취까지 운운하고 있네요.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특히 부자들의 조세 부담률이 낮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은 사회적 공유재산입니다. 세금으로 환수해야 합니다. 비싼 집만 있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 보유세 사회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납부를 유예한 후에 집 매각 시에 일괄 납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상권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AI 시대의 시계 거꾸로 돌리는 노조법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해고자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하고 파업 시 사업장 점거도 가능하게 한 것을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해고자는 해고된 뒤에 완전 직장을 떠난 노동자가 아니라 해고 효력을 다투는 자이거나 산별노조 상급단체 일하는 노동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조는 해고 여부와 상관없이 노조로 조직할 수 있어야 단결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파업은 자본의 생산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요구를 얻는 것인데, 사업장 밖에서 파업하고 사업장 안에서는 사용자에서 대체 근로가 대체 노동이 허용된다면 파업권을 봉쇄당하는 것입니다. 노동상권의 원칙에 입각한 법 개정은 정당하다. 그것이 아이로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관련 사무경신문은 20년 뒤면 적자인데 국민연금 개혁 직무유기한 정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2020년 한 해 동안 539만 명에게 24조 6천억 원을 지급했다. 2056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고갈이라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보험인 사보험이 아니라 공적연금인 사회보험이므로 개인부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제도입니다. 정부 재정에서 일정 부분 투입해야 합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는 말이죠. 대학 관련 조선일보는 대학 25% 못 닫을 판인데 1조 6천억 원 문재인 공대는 일사천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전공대 특별법안 통과, 국회 소에서 통과된 부분을 비판하고 있네요. 매일경제신문은 지방대 고사 위기인데 한전공대 설립법안 졸속 심사 안 된다 비판하고 있는데, 특정 대학만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는
전체 대학 교육 개혁 차원에서 판단하고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지휘권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박범계 한명숙 사건 지휘권 발동 부적절하다. 매일경신문은 한명숙 사건 수사 지휘권 발동 또 답 정해놓고 수사하려는가. 문화일보는 범죄자 한명숙 살리기 박범계 지휘권 법치도 허문다. 한겨레신문은 검찰이 자초한 허위 증언 강요 의혹 수사 지휘권 발동. 경향신문은 한명숙 이정교사 재논의하라는 법무장관의 수사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지휘권이 한명숙 씨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검찰이 부당하게 수사해서 기소되고 그래서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부당 지장을 받은 거죠.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불법이 있었다는 것인지 법무장은 이를 명확하게 밝히고 수사지휘권 발동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도대체 이 사건에 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지 자체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한명숙 씨가 무죄라는 것인지 유죄라는 것이 이것부터 얘기하라는 거예요. 검찰이 수사 과정에 잘못한 것은 당연히 뭐 재수사를 하든 할 수는 있지만 한명숙이 유죄냐 무죄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궁금하다는 것이죠. 일반 국민들은. 아니면 이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인종범죄 관련해서 한겨레신문 한인 여성들 총격 사망 우려되는 미국 인종범죄 우려하고 있는데, 미국은 다른 나라에 대해 인권을 말하면서 정작 자기들 내부에서 벌어지는 반인권, 인종차별 이런 살상에 대해서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총기의 경우 미국 국민은 헌법적 권리로 총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총기를 가지고 있고, 이 총기 숫자가 미국 인구수보다 많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특히 이 동양, 중국이 아시아계를 겨냥한 이런 테러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려됩니다. 한미동맹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북중의 발목 잡혀 미동맹 울타리 밖 외톨이 될 수는 없다. 일경신문은 5년 만에 열리는 한미 2+2 회담 동맹 정상으로 이어져요. 문화일보는 한반도 아닌 북비핵화 명시한 2+2 성명과 문정부 책임.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한미동맹에만 속해야 한다는 것은 북한, 중국, 러시아 등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4대 강대국 속에서 덩거리 다변화 외교를 통해 중립적 지위를 확보하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확정시켜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홍남기 고용시장 어려움 완화 2030 아웃은 안 들리나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통계는 정치고 마술입니다. 얼마든지 자신들이 유리하게 조작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장에 집착하다 보니 오늘날 대부분의 이 표현이, 경제 성장의 표현이 성장이 아니라 축소, 경제가 축소했는데도 축소가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비교 기준치를 달리해가면서 어떻게 하든 정권에 유리하게 이걸 발표하려고 하는데, 솔직하게 고용이 어렵다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 자본주의 경제공황 그리고 코로나 위기까지 겹쳐서 이중 삼중의 어려움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일자리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당연한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 수치로 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18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